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투자에서 이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미국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도 다 잘 알아야 그냥 이제 유럽 채권도 좀 투자해보고 미국 채권도 좀 투자해보고 네. 예, 인도 채권도 투자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한 다리 건너가면은 다 친구고 알고 보면은 이제 저기 옛날에 동창이고 다 그런 네. 거니까요. 채권보이 채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박수갈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박순혁 작가님 사실 콘텐츠가 어제 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다뤄드린다고 해서 너무 설레는 와중에 직접 내돈내산한 박순혁 작가님의 책이 드디어 제 손 안에 들어왔는데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이 책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님하고 저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신다고 할 때부터 되게 이 책이 언제 나오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왔고 이미 채찌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생각도 못했다. 채권부의 10만 구독자 되세요. 꼭 10만 가세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니들이 이제 구독 눌러야 이루어지죠. 구독 좀 눌러요, 제발. 안 그래도 좀 구독자 좀 늘리고 싶어갖고 제가 읍수했거든요. 정말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거 이제 부조절히 쓰면서 이런 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맞아요. 초창기부터 되게 도움 많이 주셨어요. 해뚜만 500명 늘었더라고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디? 500명이. 진짜 인간들이 좀 해줘요, 좀 제발 좀 눌러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돈이 될 만한. 돈하고 관련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구독자 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요거 잠깐 듣고 싶거든요. 내용이 뭔지 그것만 살짝만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쑥스럽다고 안 하시는 아니 쑥스럽고 쑥스러워서 제가 아니 쑥스러워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 일부러 만든 거니까. 아니 그 환경 비피 출판사 그 저기 그건 버릇 나빠진다고 내가 버릇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도 편집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편집하지만 그냥 보내 괜찮아. 걔들도 좀 각성해야 돼. 저기 뭐야. 다음에 이데일리 출판사에 보게 되면 이데일리신데. 아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제 그 자존심을 내려두고 이제 고기를 숙이고 이래 책이 잘 팔리지 말이야.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그따구로 해갖고 안 되겠어. 발전이 없겠어 진짜. 배가 불러갖고 말이야.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내가 내 사업이면 그렇게 설렁설렁 마케팅 하겠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광고적인 그런 부분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의리가 더 중요하고 사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책을 봐서 그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불릴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다는 건 엄청난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사지 마세요. 이 책 사면 이제 대략 18,000원 이제 10% 할인해서 17,000원에 이제 S24나 이제 교보문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17억이나 한 170억이나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제 그렇게 비싼 이제 가치가 있는 책을 이제 단돈 17,000원에 파는 거가 사실은 좀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갖고 사지 마십시오. 아예 사지 말라고요? 사지 마십시오.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걸 그 얘기를 하고 그래. 속셈이 그럼 탄로가 나잖아요. 아주 좋은 책이고요.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냥 이제 한번 보고 쓱 넘어가면 쓸데기 없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되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되게 풀어갖고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풀이해서 읽어서 이제 내 걸로 체득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17억이든 170억이든 1,700억이든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그냥 한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버릴 거면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돈 버리는 겁니다. 채찌님들 그 값진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좀 먼저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아침에 이제 나오다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갔고 보니까 수염을 안 깎고 왔어요. 까먹고 제가 수염을 안 깎아서 좀 이제 이상하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예의에
어긋난 이제 좀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까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재 기자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어떤 연예인을 되게 닮았다. 연예인이요? 예.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건데.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되게 옛날에 좋아했던 연예인 누군가를 닮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옛날에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자우림의 김유나요. 정말요? 예. 야. 제가 옛날에 자우림 그 김유나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김유나도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아리따운 분을. 혹시 임수정 들어보셨어요? 임수정 누군지 아세요? 배우? 임수정 알죠? 저는 사실 그 대학교 때 장화홍련전이 임수정을 닮았다고 그 밑에 셀을 약간 내려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자유림으로 임수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임수정이 다 얼어 죽었냐. 자림 노래 중에서 이제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그 아저씨 찬대에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야 하는 노래 있거든요. 그래요? 예. 19, 17인가? 예.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좀 10만 원 채우면 이제 우리 저 매직 10만 원 채우면 매직 카페라이트 부르시고 저는 이제 아저씨 추운데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제가 그거 부를게요. 괜찮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야, 본인 채널도 아닌데 저희 채널을 도와주시려고 오프라인 강연에 저희가 10만 도달하면 와서 자오리. 그러니까 구독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각각하는 걸로 약속해주세요. 전생에 큰 인연이었습니다. 제발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눌러주십시오. 박준희 작가님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 감동이어서 책 먹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된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맨입으로 이제 구독 해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주로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2차 뉴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오늘 특별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K 배터리 큰일 났다는 유럽 의회 법률 제정 과정 제대로 알아보기. 이거 진짜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6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제 주가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 또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한병화를 시켜서 리포트를 내게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EU 다수당인 EPP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재검토를 공식화한다. 그래서 이제 금지 시장 연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 후퇴가 를 직시하고 빨리 에코프로비엠을 팔아라. 목표가는 15만 원이다. 이제 이런 리포트예요. 전기차 시장이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인데 당분간 EU와 미국의 정책 지원 강화 가능성이 낮은 것이 팩트다. 팩트가 아니고 그거는 내피셜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포트 쓰지 않아요. 정책 지원 강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이제 리포트지. 낮은 것이 팩트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 리포트 자체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내토릭이고 이거는 기관지 같은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금감원에서 얘는 불러갖고 이 조치 취해야 돼요. 유진투자증권 그 사장 들어오라 그래야 된다고.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쓰는 리포트가 없어요. 무슨 리포트를 이렇게 씁니까? 아니 왜 리포트에 지 감정을 쳐넣냐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저기 EU하고 미국 정책 지원 강화 가능성이 안 낮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한 거 그러면 내가 팩트가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리포트에 이런 걸 리포트로 쓰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판매량이 연평균 15% 정도 하향될 거다. 이런 이제 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리두스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만에서 15만으로 하향하겠다. 15만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공매도 쳤던 애들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 있거든요. 1조 원 정도 사이즈에 있는 공매도를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판매수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 갖고 이런 리포트를 이제 쓴 거고요. EPP는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 금지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U 의회 내에 녹색당 등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일부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어놨어요. 있다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쳐주네요. 높기는 개뿔이 높습니까? 그렇게 희박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리포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리포트 자꾸 쓰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를 불신한다고. 이런 형태의 말 같지도 않은 리포트가 막 나오는데도 금감원에서 이런 거를 전혀 타치를 안 하니까 그냥 두고 보니까 금감원
끝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는다고요. 너네들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20만 원 깨진 에코프로 BM 15만 원 간다. 매도 의견에 휘청해서 이제 이때 막 이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일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과도한 가치 평가는 글로벌 정책 지원 확대가 재개돼도 정당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 자체가 다 정치적인 수사예요, 이게. 이게 애널리스트의 언어가 아니라고, 이게.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설명문이잖아요. 이거는 설명문이 아니고, 이건 뭐랄까, 정치적인 이런 프로파간다고 논술문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포트 안 썼다고 난 이렇게 안 배웠어요. 내가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안 배웠다고. 유럽연합 다수당인 유럽국민당이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재검토를 공식화해서 금지 시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그냥 기자들이 그냥 리포트 나온 거 그대로 받아서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러지지 않고. 거죠, 예, 인용해서 네. 걸러지지 않고 이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의회에서 극우당이 많이 당선돼 갖고 이제 2035년에 그 전기차 100%로 가는 그 정책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사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불안케 해서 이제 2차전지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거는 뭐냐?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다 틀린 얘기다.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리포트 쓴 그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기사를 인용한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금감원이 나서서 제재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대로 둡니까? 그러니까 금감원까지 도매로 욕을 먹는 거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아니 한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은 맨날 이런 식으로 리포트 써갖고 막 공매도 막 때려갖고 주가 막 떨어뜨리고 하니 더러워서 못하겠다. 미장 가야 되겠다. 다 미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장 가라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 슈카 같은 애가 지금 금감원의 홍보 대사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놓고 국장 떠나갖고 미장 가라는 거 마찬가지지. 그래서 미장을 가니 어떻게 되냐?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높아져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올해. 왜? 국내 주식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서로 이제 수수료 인하 경쟁 막 붙어갖고 이제 우리 증권사로 오시면은 이제 1년 무료네 이래갖고 막 지금 국내 주식 거래는 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미장을 가면 수수료를 많이 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높은 미국장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이제 이동시켜서 자기도 돈 더 벌려고. 지금 그렇게 다 짜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냐고. 지금 다 같이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뭐 증권 유튜브 같은 데 나가지고 국장 왜 하세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 미장하셔야지.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애국심이란 거를 장착하고 얘기해야 돼요.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미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친 거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있는데도 금감원에서 지금 타치를 안 하니까 금감원 얘네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뭐 하냐고. 그런 얘기고요. 네. 밑에 보면은 정원사회 투자증권연구원이 유럽과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점유율 하락은 개뿔 중국 노스볼트 지금 그 물량도 지금 SDI로 다 뺏어오고 있고 LFP 배터리도 중국산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에 정원석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LG가 그 LFP 배터리 차량을 다 받고 기업 최초로 그럼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ESS용 배터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수주하고 우리가 시장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네. 아니 애널리스트라는 애가 지금 거꾸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아니 네가 지금 국적이 지금 중국이냐 한국이냐 분명히 밝혀라. 제재해야 돼요. 금감원에서 이거 나서갖고 이거 지금 손 봐야 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니들이 금감원에서 나서서 코리아 밸류 백날 해봐야 주가 올라가냐고. 뒤에서는 이런 짓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요. 네, 다음. 오래간만에 이런 텐션을 마주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이게 왜 틀린 얘기인지 한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그런 리포트를 써도 기자들이 걸러야 된다고. 기자들조차도 지금 유럽어에서 어떤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법이 통과되고 EU에서는 법이 어떻게 통과? 이 정도는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저 상식을 배워야 될 텐데. 채권 쪽이시니까. 예. 담당 부서가 다르시니까. 예. 이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기구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겁니다. 예, 이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이 유럽의회 건물이 있고요. 주요한 입법 기능은 강요 이사회가 주로 행사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회는 입법 기능이 사실 없어.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EPP가 일당이 돼갖고 전기차가 2035년까지 100% 넘어가는 법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한병가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이 없는 얘기야. 처음부터 근본이 없는 얘기라고. 유럽 의회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입법 기능 없단 말입니다. 의회는. 하지만 이제 없었지만 이제 입법 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 의회는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 여부나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유럽 의회 역사를 한번 보시면 처음 출발이 19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출발한 겁니다. 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우리 전쟁에서 그만 싸우고 석탄 철강을 이제 매결해서 우리가 힘을 한번 합쳐보자 하는 거기서 출발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회원국을 넓혔죠. 창설해서 6개 회원국 의회에서 78명의 의원을 선출했고, 처음에는 입법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58년에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 EEC라는 게 출범을 했고요. 이후에 명칭을 유럽 의원 총회로 변경했고, 이제 58년 룩셈부르크에서 처음 회의가 열렸다는 거고, 명칭이 유럽 의회로 다시 변경된 게 1962년. 1979년에 유럽 의회 의원이 최초로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79년에 와서야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1986년에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단일법 조항이 채택되면서 입법 기능을 갖는 의회의 토대가 마련된 거고, 1994년 독일의 재통일에 의해서 의원 정수의 조정이 있었고, 니스 조약과 유럽 헌법의 의원 최대 정수를 705석으로 규정했고, 2004년 5월 10일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다시 의원 정수의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총 705석이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한테 세계 경제 패권 뺏겼잖아요. 뺏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한 거 보니까 저기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서 스테이트들이 다 있지만 이제 합쳐갖고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우리 유럽도 나라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미국처럼 연합국 형태로 만들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해서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 싫어한단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하고 견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나는 독일 국민이다, 영국 국민이다,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애초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출발에 이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을 시켰지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 유럽 의회에다가 이 뭐랄까 주권을 다 이양받는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시나브로 조금씩 이제 뺏어오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거고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을 대표하고 지금 총 705명이고요. 5년마다 성인 보통 선거로 실시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의원들 뽑을 때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의원하고는 좀 뭐랄까 무기가 다르잖아요. 사람 보고 직접 뽑는 거 하고 그냥 당 보고 찍었는데 당에서 결정해서 나온 애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권을 위임한 정도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역구 직접 뽑은 것 같고, 비례대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뭐 발언권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이렇게 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회도 지금 이게 지역구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나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유럽의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유럽인들이 가지는 감정 자체가 이 사람들이 나의 주권을 이양받은 나의 대표다, 이런 생각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만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권리 같은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EPP가 단순하게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지금 유럽 그 의회에서 만들어놨던 이제 2035년에 전기차로 다 가기로 한 그게 엎어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6월 25일 날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해서 이제 나온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2024년 6월 6일에서 9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 성향 정당들의 선방, 강경 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총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당 보고 투표하는 거니까.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게 전통적으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 EPP. 아까 한병아 얘기했던 한병아 그것도 느낌을 극우 정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니야, 극우 정당 아니고요. 중도 우파입니다. EPP는 중도 우파니까 다수지. 극우가 다수가 될 수가 있냐고. 극우면은 소수니까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지. 소수니까 극자라고 얘기하고 극진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중도인 거죠.
중도 우파 EPP,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유럽 사회민주당이거든요. SND. 여기가 이제 보통 양분했었는데, 요번에 선거 결과는 EPP가 189석, 유럽 사회민주당 SND가 136석이에요. 이 결과를 보면은 중도 우파가 의석을 더 얻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도 좌파는 의석을 좀 잃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 우파 유럽 보수 개혁당 ECR, 정체 썩민 민주당 ID, 뭐 이런 쪽이 이제 83석, 58석, 그 다음에 뭐 극우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독일 대한당이 15석, 헝가리 피데스 KDNP 이게 11석. 이게 이제 극우 성향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극우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요 밑에 있는 11석 플러스 15석에서 26석밖에 안 돼요. 근데 EPP를 극우라고 얘기하면 듣는 EPP 기분 나쁘다고. 유럽 사람들이 거기 투표했는데, 투표한 사람들이 내가 극우 정당에 투표한 사람 되는데 그 기분 좋겠냐고. 함부로 그따위 소리 참 안 된다고, 인간아. 2차 전지 주가 떨어뜨려갖고 공매도 세력한테 아첨하기 위해 갖고 엄연히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당을 니들 마음대로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으로도 문제 생겨요. 그거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웃겨요. 아니 막 화내시다가 금방 또 침착해졌어요. 다음 그래서 중도 우파가 이제 189석, 그 다음에 강경 우파라고 하죠. 이제 강경 우파가 총 167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EPP가 705석 중에서 189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26.8%고요. 강경 우파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다 합치면 167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3.7%가 이제 되는 거죠. 영국, 한국, 미국은 양당제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당은 과반이 넘는단 말입니다. 유럽은 정당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당이라도 20% 30%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연합 정치가 유럽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EPP가 다수당이라 해서 마음대로 법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고 할 수 자체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총합을 다 끌고 모으면 189 플러스 167 하면은 365, 705석 중에서 365석이니까 하면은 50.5%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파를 다 모아갖고 다 우시아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 35년 돼 있는 이제 이거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됩니다. 다 끌고 모으기도 어렵거니와 다 끌고 모아서 50.5%를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넘었다고 해서 35년에 100% 정치화가는 그 조항이 뒤집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민, 아프리카 쪽의 난민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의 일자리를 이제 잃게 하니까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생각들이 유럽에 많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지금 의석수를 유럽의회에서 많이 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우선주의 후퇴가 전망되는 가운데 EU의 경제 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대중국 견제 강화가 한국에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대EU 협력 강화 및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톤으로 가면 누가 그렇게 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EPP가 다수당 됐지 않냐. 이제 이거 전기차 유럽에서 이제 안 팔리게 생겼으니까 빨리 네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움 빨리 팔아라. 인정해라. 이렇게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그게 애널리스트냐고. 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냐고. 금감원 원장님, 이복형 원장님 좀 일 좀 해요. 그냥 그렇게 두고 보시면 안 된다고. 여기 파란색이 좀 우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그래도 설명 듣고 나면 나중에 이런 이슈 딱 와닿았을 때도 이해가 쉬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냐고. 나 아니면 뭐 얘기 못해. 다들 무식해가지고. 박수갈채는 어딨냐고요? 채권 위에 있어요. 구독 알람 설정 누르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방금. SND가 이제 136석, 그 다음에 ECR이 요 파란색입니다. 83석에서 11.53. 그 다음에 리뉴 유럽이 덜 좌파라는, 중도에 아주 가까운 좌파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D 그린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이제 녹색당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7.36% 이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더 레프트, 딱 이름만 들어도 새빨갛잖아요. 새빨간 데가 5.42%. 그 다음에 NI라는 데는 이제 Non Attached Members에서 6.25%, 그 다음에 이제 Others에서 5.97%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원래.
유럽은 이런 식이에요. 정치 스타일이 이제 유럽의회 법률 제정 과정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EU 집행위원회라는 데서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해서 넘겨주면 유럽의회에서 그걸 투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회 EPP가 다수당을 해서 2035년에 전기차 100%로 가는 법안을 폐지하자든지 뭐 다른 법안을 내놓는다든지 할 수 자체가 없다고요. EU 집행위원회에서 내놓는 법안에 대한 투표만 하는 거예요. 통과만 시키는 거예요. 네. 유럽의회에서 넘어오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통과를 시키는데 첫 번째가 회원국 과반 조건, 두 번째가 투표수 65% 넘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과반이 아니고 55%더라고요, 정확하게. 55%? 15개국. 예. 15개국을 넘어야 됩니다. 국가별로 15개 나라가 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705석 중에서 투표율이 65%. 네. 459석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다 합쳐서 EU가 189석밖에 안 되고 EPP가 우파를 통틀어도 356석밖에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네. 예.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은 103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EU 집행위원회가 이 건 관련해서 발언할 움직임 자체가 없고요. 두 번째로 EPP에서 이 투표수 65%를 채우려면 아직도 여전히 103석이 부족한 거니까. 잘못 쓰신 겁니다. 예, 말이 안 된다고요. 불러갖고 조인트 까야 된다고. 한병아를 부를 게 아니고 그 윤수야정권 사장을 불러야 돼. 사장을 불러서 리소센터 왜 이러냐. 똑바로 관리 안 할래?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아니면 말 안 들으면 꼭 반납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한병아의 보고서는 특정 목적 뭐냐?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이제 1조 잔고 있는데 그 걔들이 이 낮은 가격에 잘 환매수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 갖고 리포트를 썼다라는 의심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병아뿐만 아니고 그 앞에서는 정호석이도 똑같은 놈입니다. 왜 하필 목표 주가가 15만 원 동일하냐고 둘이가 비슷한 시기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 그랬잖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이제 유럽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EU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회에서 핵심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회원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투표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이 이제 핵심이죠.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정상들이 모여갖고 요번에 이제 우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 저기 우리 대표로 내보낼 거야. 네. 너네들 동의하니? 그래 나 동의, 니 동의. 에브리바디 동의해야 이게 통과된다는 겁니다.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체가 유럽의 시민들의 주권을 위앙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유럽의 각국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호 합의하에 갖고 불러가는 그런 조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가 심장 역할이고요. 당연히 법안 발의하는 역할도 여기 다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일종의 뭐랄까 상원 느낌이에요. 상원 느낌이고 어느 정도 좀 구색 맞추기용으로 있는 거에 불과하지 아직까지는. 그게 교환이 점점 세져가지고 이제 다들 유럽에 다들 투표해서 이제 과반해갖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는 거고요.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과반이 어떻게 끌고 가고 이게 아니고 유럽 각국의 이제 주권 있는 개별 국가들의 좀 합의체적인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공동정책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연합 강요이사라고 또 있어요. 회원국의 강요급 인사로 구성되면서 EU의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대장은 여기에요. EU 강요이사회가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 EU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유럽의회가 있는 구조예요. 여기가 제일 이제 파워가 센데라고요. 근데 이 유럽 강요이사는 어떻게 돼 있냐? 각 나라의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총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유럽 이사회, 유럽 정상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부처별로 이제 뭐 환경부가 있고 교통부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부가 있고 이렇게 네. 거잖아요. 그 장관들끼리 또 모여서 만드는 또 이사회가 있어요. 각국 장관들이. 예. 외교적으로 실신되는 예. 이런 형태로 유럽이나 이사회는 강요 이사회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되는 유럽 이사회 정상회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요. 이제 그런 거고 유럽 연합 강요 이사회가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갖고 먼저 어디를 가냐 하면은 유럽이나 강요이사회나 정상회의로 가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럽의회는 모양이 좋게 유럽 국민들이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마지막에 추인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회 투표 자체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투표예요. 네.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거를 막 크게 부풀려가고 유럽 그거들이 유럽의회를 점령해서 K벨트를 됐다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너네가 받아들이고 에코포르비움 팔아라 큰일 났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웃기는 거죠. 이 사회는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서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여기서 행사합니다. 입법권은 사실은 유럽연합 강요이사에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유럽의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상원 느낌으로 그냥 통과 의뢰에 불과해요, 사실. 그렇다고 집행위원회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권도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권 국회에서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 느낌이라고 이제 그런 형태고. 최종적인 협상 체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 위임이 유럽의회에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권은 개별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주권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 주권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유럽의회에 지금 이양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EU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EU. 예, 첫 번째로 국가 주권이 지금 EU 주권에 비해서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선택이고요.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U는 USA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아니에요. 미국 주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자치권 있지만 전쟁 나면 USA 아미로 가는 거잖아요. EU는 전쟁 나도 연합군이 안 간다고. 뭐 나토가 있긴 있지만 거기 EU 있고 나토도 아니고 다르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결정은 합의와 만장일치가 원칙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번복하는 것도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5년에 사실 그 이제 전기차 100% 가는 그 법안이 통과될 때도 그 과정이 되게 험난했고요. 아주 오랜 이제 그 토의와 이런 기관들을 거쳐갖고 드디어 통과가 된 거고 통과가 한번 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한국보다 더 어렵다고. 그런데 단순하게 EPP가 과반도 아니고 27% 다수석 됐다고 이 법안이 폐기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죠. 명백히 불법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조사해야 됩니다. 정말 모르고.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떻게 모릅니까? 합리적 의심. 대놓고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부도 치는 애들하고 같이 결탁한 거고 기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 몰랐을 거고 일부는 알면서 넘어갔을 거라고. 금감원에서도 많은 부분은 몰랐을 거고 일부는 알면서도 눈 감아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불법행위라고, 범죄행위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U가 결정을 잘 못 내니까 미국이 유럽을 이끌어 뭐라고 얘기했냐? 저 새끼들 나토다. Not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맨날 씨부린다. 하는 얘기가 미국을 유럽을 보고 비웃음거리로 얘기했던 그 나토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네.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되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모여서 이제 정상들이나 강요사들 막 모여갖고 치고받고 얘기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토였다고 이게. 근데 그게 통과가 어렵게 됐잖아요. 통과된 거는 다시 뒤집기 어려워요. 전기차 캐즘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이다. 2035년에 내연기관 유럽서 퇴출되는 게 최종 확정됐는데 이게 완성차 업체와 일부 국가의 반대도 불구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데 결국 최종 합의가 된 게 이게 22년 여름의 일이고요. 강요이사회가 1등이라고 그랬죠. 강요이사회가 이 나옵니다.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입니다. 환경장관 강요이사회.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별로 이 장관들이 모인 이사회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환경장관 이사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이 EU의 기후변화 관련한 포괄적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최종 탕땅땅 해서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다 통과가 돼서 법이 발효가 된 거고요.
돼서 어떻게 됐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을 55%로 줄이고 2035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게 법안이 통과가 된 거라고 합니다. 번복하기 어렵게 된 거죠. 번복하기 어렵게 된 일단 겁니다. 통과도 어려운데 통과됐으니까 이제 번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고. 그냥 가는 거라고 이거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뒤집어지는 거야? 해서 15%나 매출을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병화가 주가 15만 원 목표 주가 만들려고. 7월 4일 날 이제 EU가 5일부터 중국 전기차 관세 최고 47.6% 인상이라고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 내용을 법률 제정되고 하는 과정을 알고 보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예.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두 번째 있었죠. 예, 두 번째 1, 2, 3 중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EU 집행위원회가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 잠정 관세 상계 관세율을 17.4에서 30.6%로 결정했다. 발언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최종 추인은 유럽의회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유럽의회에서 추인받는 절차가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꼭대기. 이게 이제 상원 같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아직까지 이게 100% 확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 상계 관세율이라고 임시 조치 성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잠정. 예. 5일부터 7월 5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는. 하지만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회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EU 27개국은 이 기간 동안 투표를 거쳐서 5년간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하게 되고 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여기 나오잖아요.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 EU 회원국의 55%가 투표해서 찬성해야 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아까 이 기사 쓸 때는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한병화 거기서 인용할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다수당이 됐으니까 통과되겠지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갖고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뒤집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 누가 하고 얘기되냐? EU 집행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얘기될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위원회 얘기했다고.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하고 화상회담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화상회담이라는 겁니다. 화상회담. 뭔가 진짜 유럽에서 중국말을 들어줄 생각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했겠지. 대면으로.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갈 때 이제 뭔가 좀 줬겠죠. 백주를 좀 주든지 중국산 막 이렇게 이제 인형인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금부치가 들어있든지 뭐 그런 거를 줬겠지. 화상으로 했겠냐고. 화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중국에서 우리도 좀 이렇게 얘기했다. 유럽도 우리도 니네 얘기 들어줬다 하는 이제 뭐랄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갖고 그냥 하는 요식적인 절차지. 성의는 없었다. 성의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중국과 EU는 기술적 층위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열었다.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며 EU가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싹 추진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그 희망한다고 밝힌 주체가 누구죠? 중국 상무부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희망을 하겠지만 유럽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왜 들어주겠습니까? 벌써 다 통과됐어. 법이 90% 통과된 거라고. 마지막 10%만 남은 거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갖고 이렇게 돼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전 주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공매도를 많이 쳐놔갖고 다 결탁돼 있어갖고 그래서 기사들이 이따구로 나온단 말입니다. EU 중국 전기차 관세는 자충수 무역 보복 가격 인상 역풍 우려 해서 연합뉴스 하나 쓰면 이 기사가 조선비즈 블로터 헤럴드 경제 파이낸스 투데이 등등 해서 쭉 받았었잖아요. 이게 구조가 통과가 다 돼서 다 끝났는데 마치 통과 안 된 것처럼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중국 비아디가 EU 관세 폭탄 4일 만에 튀르키예와 전기차 공장 협약해갖고 이거 통과시켜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국이 다 우회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중국이 중국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오면 중국의 그 부당한 보조금이라든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생산 공정 그러면 이제 생산 원가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부당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유럽 시장을 이제 침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 중국 애들이 튀르키예 와갖고 공장을 만들어서 유럽법을 지켜갖고 거기서 만든 전기차를 그거 갖고 유럽에서 파는 거는 문제될 게 없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 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와서 공장 지어갖고
갖고 한국법 다 지키고 한국 사람들 다 고용해서 만들어 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쵸. 어차피 조건 동일한 거니까. 네. 하지만 중국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이나 중국에서 석탄 떼갖고 지구 환경을 이제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 낮은 전기를 유지해서 그걸로 원가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싸게 만든 게 유럽에 팔리는 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계가서 40.6% 때린 거니까. 똑같은 비아디라도 중국에서 만든 비아디하고 튀르키예에서 만드는 비아디하고 독일에서 만드는 비아디하고는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산 원가가. 그러면 어차피 와서 유럽에서 만드는 거는 공정한 경제니까 그걸 우리가 타치할 이유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금감원에서 제 방송 많이 다 참고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꾸 떠나게 되고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정보에다가 독을 타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제재하고 지도하고 올바르게 좀 바로 잡아야 될 네.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K 배터리 관련해서 또 그리고 유럽 의회 그런 상식도 또 알려드렸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저는 이제 약 2주간 앞으로 이 박 작가님의 책 요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읽고 배울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그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콘텐츠 만들어주신 박준현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두 손 모아 공손해지네요. 제가 이제 강력히 호소할 테니 이제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구독자 되는 날에 자우림에 강연도 하시지만 끝나고 각각 한 곡씩 부르는 듀엣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이제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절하면 언젠간 뜻이 통한다고 저도 열심히 할 거고 항상 박준현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작가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